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구조, 행렬 강의를 모아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룰 주제는 행렬 생성, 행렬 인덱싱, 행렬 연산, 그리고 배열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렬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은 2차원의 벡터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행렬은 벡터에 차원을 부여함으로써 간단히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v라는 변수를 생성을 해서 거기다가 1부터 12까지의 원소를 갖는 벡터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v에는 이렇게 12개의 원소를 갖는 숫자 벡터가 저장이 되죠. 그럼 이 숫자 벡터를 행렬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di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v라는 벡터에 새롭게 차원을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c, 3, 4 이렇게 차원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v라는 벡터에 차원을 2차원으로 부여하는데 첫 번째 차원은 3, 두 번째 차원은 4. 다시 말해서 행의 개수는 3개고 열의 개수는 4개인 그러한 2차원의 행렬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v는 더 이상 1차원의 벡터가 아니라 이렇게 2개의 차원을 갖는 행렬로 재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행은 3개고 열은 4개인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벡터에 차원을 부여해서 우리가 행렬을 생성할 수도 있지만은 행렬은 일반적으로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다시 벡터를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v라는 벡터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이용을 해서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매트릭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행렬을 만들 때 사용할 벡터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렬은 2차원이기 때문에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지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행의 개수를 3으로 지정을 하고 열의 개수를 4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행의 개수 3, 열의 개수 4, 행이 3개고 열이 4개인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근데 이 벡터 1부터 12까지의 그 숫자 벡터가 행렬로 구성을 할 때 그 숫자가 채워지는 그 방향을 한번 보세요. 1부터 12까지 숫자가 어떻게 채워졌죠? 열의 방향으로 채웠죠. 처음에 1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고 또 4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고 이런 방식으로 열의 방향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함수는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열의 방향으로 데이터가 채워집니다. 만약 행의 방향으로 채우고 싶다. 그럼 별도로 인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행의 방향으로 채우고 싶으면은 by row라는 인수에다가 true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행렬을 생성을 할 때 데이터가 행의 방향으로 채워지게 되죠.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1부터 12까지 채워지는 순서가 행의 방향으로 채워지고 있죠. 아까랑 달리 행부터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스를 생성할 때 별날이 그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과 열의 이름이 각각 행과 열의 차원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덱스 형태로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주고 싶으면은 dim names란 그런 인수를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행의 이름으로 이렇게 R1, R2, R3 이렇게 벡터를 생성해서 이 문자열을 행의 이름으로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의 이름으로 주고 싶은 것은 C1, C2, C3, C4를 열의 이름으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1, R2, R3 그 다음에 C1, C2, C3를 행과 열의 이름으로 주고 싶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문자 벡터를 제가 편의상 rname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calname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럼 매트릭스를 생성을 할 때 데이터에다 v를 주고 nrow는 3을 주고 ncar은 4를 줘갖고 3by 4의 행렬을 똑같이 만드는데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을 지정을 하려 그럽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im names라는 인수를 사용을 합니다. dim names라는 인수에 list라는 데이터 구조로 저 r names와 car names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이 각각 R1, R2, R3와 C1, C2, C3, C4인 그러한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예,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이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행렬 전체에 같은 값을 채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데이터 인수를 주는 그 자리에다가 값을 하나만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0 이렇게 주고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3 곱하기 4 행의 개수가 3개고 열의 개수인 4개인 행렬을 만들 때 전부 0으로 채워진 그러한 행렬이 만들어지죠. 제가 지금 매트릭스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아까랑 달리 데이터라는 인수 이름이라든가 n로라는 인수 이름이라든가 n칼이라는 인수 이름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R에서는 함수를 실행할 때 정해진 순서대로만 쓰게 되면은 원래 매트릭스 함수가 지정한 그 정해진 순서대로만 쓰게 되면은 별도로 인수 이름을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트릭스 함수를 한번 도움말을 보시면은 매트릭스 함수를 만들 때 인수 지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고 두 번째 인수가 n로우고 세 번째 인수가 n칼인데 요 순서대로만 제가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요 데이터 n로우 n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데이터를 지정을 하고 두 번째 n로우를 지정하고 세 번째 n칼을 제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인수 이름을 지정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만 지정한다면은 인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0 대신에 예를 들면 NA 값을 다 채우고 싶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3 곱하기 4의 행렬을 만들 때 전부 12개의 그 셀 값이 전부 NA로 채워진 그러한 행렬을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모두 지금 지정을 해서 행렬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주어진 데이터의 벡터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고 행 또는 열의 개수 하나만 알고 있으면 행렬을 만들 수가 있죠. 전체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의 개수가 정해지면 열의 개수를 알 수 있고 열의 개수가 정해지면 행의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해서 행렬을 생성할 때 예를 들면 n칼 이렇게 해서 열의 개수만 하나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매트릭스 함수는 전체 원소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가지고 행의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12개의 원소가 있고 열의 개수가 4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의 개수는 3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4의 행렬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벡터의 내부 구조를 혹은 문자 벡터나 숫자 벡터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str 함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str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행렬의 그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만든 요 행렬을 가지고 한번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일단 매트라는 변수를 만들어 갖고 저 행렬을 저장을 하고요. 그럼 매트에는 이러한 행렬이 들어가 있겠죠. 그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str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인티저 전부 정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행렬이고요. 요 대괄호 안에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가 있는데 콤마의 앞에와 콤마의 뒤에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콤마 앞은 행을 얘기하고 콤마 뒤는 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콤마 앞뒤로 좀 두 개의 벡터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이건 2차원을 갖는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차원의 크기는 1부터 3까지 이건 3이란 얘기고 1부터 4까지 이게 4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들은 그 행렬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은 2차원의 벡터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콤마를 중심으로 해서 2차원의 구조를 행과 열에 대한 인덱스와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행과 열의 개수는 dim 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dim 함수를 이용해서 mat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숫자가 반환이 되는데요. 첫 번째 숫자가 행의 개수고 두 번째 숫자가 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벡터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dim mat 한 다음에 우리가 벡터 인덱싱을 배웠죠. 벡터 인덱싱을 이용해서 첫 번째 원소를 추출하면 행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원소를 이렇게 벡터 인덱싱으로 추출하게 되면 열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n로라는 함수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mat 행열을 n로 함수의 인수로 지정하게 되면 행의 개수를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고요. n칼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열의 개수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length 함수를 행렬에다 적용하게 되면 행렬의 그 원소의 개수를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총 12개의 원소의 개수가 있죠. 셀값, 그러니까 셀의 개수, 행렬을 구성하는 셀의 개수가 출력이 돼요. 행렬의 length 함수를 지정하게 되면 행의 개수를 추출하는 것도 아니고 열의 개수 추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 행렬을 구성하는 셀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벡터를 가지고 행렬을 생성할 수도 있지만은 기존에 벡터나 행렬이 있을 경우에 두 개의 벡터를 결합하거나 행렬을 결합해서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벡터를 가지고 행렬을 만드는 방법은 rbind 함수를 이용하거나 cbind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rbind 함수는 행의 방향으로 벡터를 결합하고요. cbind 함수는 열의 방향으로 벡터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rbind는 row 방향의 결합, cbind는 column 방향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벡터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c1이라는 벡터에다가 1, 2, 3, 4, 5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c1이 아니라 v1이라는 벡터에다가 그 다음 v2라는 벡터에다가 6, 7, 8, 9, 1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v1에는 1, 2, 3, 4가 들어가고 v2에는 5, 7, 8, 9, 10이 들어가죠. 5, 7, 8, 9, 1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5개의 숫자 2개를 가지고 rbind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rbind에 v1, v2 하게 되면은 저 2개의 벡터가 rbind이기 때문에 row 행의 방향으로 결합이 돼서 이러한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칼럼 방향으로 결합도 할 수 있어요. 칼럼 방향으로 결합할 때는 cbind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v1과 v2를 칼럼 방향으로 결합을 해서 이런 식의 행렬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때 그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은 그 벡터가 저장된 변수의 이름이 행과 열의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v1과 v2 벡터를 이용해서 행의 방향으로 결합했기 때문에 행의 이름이 v1과 v2가 된 거고요. 또 v1과 v2의 벡터를 이용해서 열의 방향으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열의 이름이 v1과 v2가 된 겁니다. 이 rbind 함수하고 cbind 함수는 이런 벡터 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벡터와 행렬을 결합할 때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rbind 함수와 cbind 함수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형태의, 직사각형 형태의 그러한 모양의 데이터 구조는 저 rbind 함수와 cbind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예를 볼게요. cbind 함수를 이용해서 칼럼 방향으로 한번 그 두 개의 행렬을 두 개의 그 벡터와 행렬을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cbind 함수에 첫 번째 인수로 1부터 3까지의 벡터를 주고요. 두 번째 인수에 4부터 6까지의 벡터를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에는 다시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7부터 12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행의 개수가 3개고 열의 개수가 2개인 그러한 행렬을 만들어서 결합을 해보면은 이거는 1부터 3까지의 벡터와 그 다음에 4부터 6까지의 벡터 그 다음에 7부터 12까지의 숫자로 만들어진 3 곱하기 2의 크기를 갖는 행렬 요 세 개의 숫자들을 결합을 하는 거죠. 요 세 개의 숫자를 컬럼 방향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컬럼에는 1, 2, 3이 들어가고 두 번째 컬럼에는 4, 5, 6이 들어가고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칼럼은 행렬 형태인 7, 8, 9, 10, 11, 11로 구성된 3 곱하기 2의 행렬이 들어와서 새로운 행렬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알바인드 함수를 이용해서 행렬과 행렬을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알바인드 함수를 이용해서 행렬과 행렬을 결합하는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인수로 매트릭스를 이렇게 줍니다.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2 곱하기 3의 크기 행렬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로서 또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7부터 12까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2 곱하기 3의 크기의 행렬을 만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소는 이러한 매트릭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이러한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의 방향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행의 개수가 4개고 열의 개수가 3개인 행렬이 만들어지죠. 처음 2개의 행렬이 행의 방향으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C바인드와 R바인드 함수를 이용해서 벡터를 결합하거나 행렬을 결합하고 행렬과 행렬을 결합할 때는 서로의 크기가 맞아야 되죠. 서로 크기가 맞아야 됩니다. 서로가 크기가 다른 행렬을 결합을 할 때에는 서로 다른 크기가 다른 행렬과 벡터를 결합을 할 때에는 C바인드와 R바인드 함수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합하고자 하는 행렬 또는 벡터들의 크기가 서로 맞을 때 이 R바인드 함수와 C바인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행렬을 새롭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벡터로부터 행렬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행렬과 벡터, 그 다음에 행렬과 행렬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행렬을 생성하는 이런 행렬 생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렬 인덱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인덱싱을 이용해서 벡터로부터 특정 위치의 원소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행렬에도 인덱스를 이용해서 행렬로부터 행 또는 열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는 인덱싱할 수 있는 차원이 1개인 반면에 행렬은 2개의 차원에 대해서 각각 인덱스를 갖습니다. 한번 행렬을 생성해서 행렬 인덱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라는 벡터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V라는 벡터에 1부터 12까지의 숫자를 할당을 할 거고요. 이 V 벡터를 이용을 해서 MAT라는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AT라는 행렬은 3개의 행과 4개의 열을 갖는 그러한 3 곱하기 4의 행렬로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MAT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겠죠. str 함수를 이용해서 MAT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은 인덱스를 나타내는 이 대괄호가 보입니다. 벡터에서는 인덱스를 나타내는 대괄호 안에 쉼표가 없었는데요. 행렬에서는 이렇게 쉼표가 보이죠. 쉼표가 보입니다. 쉼표 앞에 있는 것이 행에 대한 인덱스고 쉼표 뒤에 있는 것이 열에 대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행 또는 열을 추출할 때는 이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은 행을 의미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의 행 또는 하나의 열 전체를 추출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행만을 추출하겠다. 그러면 쉼표 왼쪽에다가 추출하고자 하는 행의 인덱스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열을 추출할 거기 때문에 열에 해당되는 인덱스는 이렇게 비워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어는 첫 번째 행 전체를 추출하는 그런 인덱싱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1, 4, 7, 10이 지금 추출이 됐죠. 그 다음에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정 열을 추출을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행에 해당되는 인덱스 쉼표 왼쪽은 비워두고요. 추출하고자 하는 열의 인덱스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어는 쉼표 왼쪽은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행을 추출하면서 쉼표 오른쪽에 있는 3, 세 번째 열을 추출하는 그러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세 번째 열에 해당되는 숫자 7, 8, 9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출력 결과를 보면은 행렬이 아닌 벡터로 출력이 됐습니다. 7, 8, 9라는 하나의 벡터, 그 다음에 1, 4, 7, 10이라는 4개의 원소를 갖는 하나의 벡터로 출력이 됐죠. 행렬로부터 행을 추출하고 행렬로부터 열을 추출했는데 추출된 결과는 행렬이 아니라 지금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그 행렬로부터 하나의 행 또는 열만 선택해서 추출하게 되면은 R은 행렬이 아닌 벡터 형식으로 데이터를 출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R은 가능하면은 차원의 수를 줄여갖고 객체를 단순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 또는 하나의 열만 추출하도록 요구하게 되면 R은 행렬 형식의 2차원을 유지하지 않고 차원을 제거해서 1차원의 벡터 형식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때로는 이제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렬로부터 내가 뭔가를 추출했는데 그 결과가 행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행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벡터가 나온다 그러면은 추출된 결과를 가지고 뭔가 다음 작업을 할 때 행렬을 예상했다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덱싱을 통해서 선택된 행 또는 열이 2차원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 인덱싱을 수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첫 번째 행만을 추출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drop이라는 인수를 지정을 해갖고 false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원래의 행렬의 차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첫 번째 행만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아까랑 달리 벡터가 아니라 하나의 행과 4개의 열을 갖는 행렬 형식으로 출력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의 열만을 추출할 때도 아까처럼 세 번째 열만을 추출할 때도 이렇게 drop equal false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랑 달리 행렬 형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세 번째 열이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아까랑 달리 세 개의 행과 하나의 열을 갖는 행렬 형태로 추출이 되죠. 여기서 이 대괄호는 마치 함수처럼 작동을 하죠. 첫 번째 인수는 행 인덱스고 두 번째 인수는 열 인덱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로 drop이라는 인수가 주어져 갖고 false라는 값을 지정함으로써 마치 이 대괄호가 함수처럼 작동을 해서 2차원을 유지한 행렬을 추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행 또는 여러 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벡터 형태로 인덱스를 제공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행부터 세 번째 행까지 내가 추출하고 싶다. 그리고 열은 비워두게 되면 모든 열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 그리고 모든 열 이렇게 추출이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열도 마찬가지예요. 열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해주면은 행을 비워두고 세 번째 열부터 네 번째 열까지 그러면 모든 행을 추출하되 세 번째 열과 네 번째 열만 선택해서 추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행하고 열에 다 인덱스를 줄 수 있죠. 행하고 열에 예를 들면은 행은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은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행과 2번, 3번 행이 만나는 그런 셀이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콜론을 이용해서 꼭 인접한 행 또는 열만 추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벡터를 형식으로 행과 열의 인덱스를 주게 되면은 순서라든가 아니면은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는 상태에서 행 또는 열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추출해 달라. 열은 전부 추출하고 그러면 1번 행과 3번 행 그리고 모든 열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행열이 추출되게 됩니다. 두 개 이상의 행 또는 열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드랍 인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행은 그냥 행열 형식으로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력된 결과를 유심히 보시면요. 이 인덱스가 원래 인덱스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추출했는데 나온 결과는 1번, 2번으로 인덱스가 새로 부여가 됐죠. 그래서 원래의 인덱스를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출력된 행렬의 인덱스는 더 이상 원래 행렬의 인덱스가 아니라 새롭게 인덱스가 부여돼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행 또는 열의 인덱스를 음수로 주게 되면은 해당 행 또는 열이 제거된, 선택하지 않은 그러한 그 방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음수 인덱스는 해당 행 또는 열이 제거된 행렬을 생성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인덱스를 한번 줘 보시면은 행을 비워두고요, 열에 마이너스를 주고 C, 2, 3 이렇게 주게 되면은 모든 행을 추출하는데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을 제외한 열을 추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1번 열과 4번 열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1번 열과 4번 열의 값들이 이렇게 추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렬 인덱싱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셀 값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방식은 행렬 인덱싱을 이용해서 특정 위치의 셀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셀에 새로운 값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MAT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이 만나는 곳을 지금 7이 있는데 이 7을 77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 이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이 만나는 곳을 인덱싱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선택된 위치에다가 내가 바꾸고자 하는 값을 할당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먼저 선택을 해요.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선택된 위치에다가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걸 실행을 해서 한번 결과를 보시면은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이 만나는 곳이 7이었는데 77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특정 행이나 특정 열 전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상대 차원의 인수 지정을 생략을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인덱스를 두 번째 행만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두 번째 행만 지정을 하고 열은 지금 비워뒀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22하고 55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행을 다 추출해 갖고 두 번째 행은 여기 두 번째 행은 2, 5, 8, 11 요걸 얘기를 하죠. 2, 5, 8, 11 요 두 번째 행을 다 선택을 해서 거기를 뭘로 바꿨어요? 22하고 55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갈 자리는 4자리인데 할당할 값은 2개밖에 없죠. 그러면 R은 재사용 규칙을 이용을 해서 저 22, 55를 반복 사용해서 4개의 셀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저 두 번째 행이 22, 55로 한번 채워지고 또 걔가 반복 사용돼서 또 22, 55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렬 내의 일부분, 행렬 내의 일부분을, 그러니까 일부분 부분집합에 해당되는 행렬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벡터를 행렬 인덱스의 위치에다가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대체할 곳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곳에다가 채울 값들을 할당을 해주면 되죠. 앞에서 한 방식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명령을 주게 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행을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숫자 1, 2, 3, 4를 채워달라. 이러한 명령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바뀔까요?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 만나는 곳은 요거죠.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은 여기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은 요거를 가리키죠. 그러면은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이 만나는 곳은 22, 55, 9, 12에 해당되는 요 4개의 값으로 구성되는 셀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1, 2, 3, 4를 채우느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실행해 보면은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1, 2, 3, 4가 어떻게 채워졌죠? 해당 부분에 1, 2, 3, 4가 채워지긴 했는데 열의 방향으로 채워졌죠.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은 특별히 다른 명령을 주지 않는 한 항상 열의 방향으로 값을 채우게 됩니다. 행렬로부터 행 또는 열을 선택해서 추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행렬에 행 이름과 열 이름이 있는 경우 그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행렬에 행 이름과 열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이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ity.distance라는 이름으로 5개 도시 간의 거리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0 331 238 269 195 331 0 95 194 189 238 95 0 171 130 269 194 171 130 130이 아니라 77 숫자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195 189 130 770 예, 아이고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5개 도시 간의 행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5 곱하기 5 25개의 셀 값을 제가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여기 하나 숫자가 빠진 것 같네요. 여기다가 0을 추가로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대충 다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값을 이렇게 해서 행렬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벡터를 생성하고 ct.distance에는 이제 이런 벡터가 들어가 있겠죠. 이 벡터를 이용해서 행렬을 만들겠습니다. ct.distance mat이라는 그러한 행렬을 만들어 볼게요.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해서 요 ct.distance 데이터를 인수로 주고요. 5 곱하기 5의 행렬을 만들 거고, 저거는 제가 열의 방향으로 그 데이터를 입력한 거기 때문에 by row equal true를 지정을 해서 행렬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생성하면 ct distance.mat은 이렇게 값을 갖는 행렬이 됩니다. 저 1, 2, 3, 4, 5 이 행렬의 행과 열은 특정 도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을 한번 부여를 하려고 그래요. 행렬에다 이름을 주려고 그럽니다. 행렬에다가 이름을 주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calNames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calNames라는 함수에다가 우리 행렬의 이름을 이렇게 인수로 주고요. 그럼 요 행렬의 칼럼 네임을 바꾸겠다 하는 뜻입니다. 뭘로 바꿀 거냐 하면은 차례대로 도시 이름을 적습니다. 서울, 부산, 그 다음에 대구를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광주를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주를 적을게요. 예, 그럼 이렇게 5개 도시 이름이 지금 calNames 인수를 통해서 calNames 함수를 통해서 ct.distancemat의 열 이름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고요. 행 이름을 rowNames라는 함수를 쓸 수 있어요. rowNames라는 함수에 또 행렬 이름을 이렇게 줍니다. 행렬 이름을 주고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값을 또 할당을 하죠. 아까와 똑같은 도시 이름을 할당을 합니다. 그럼 행렬 제대로 할당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예, 이렇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가 할당되는 거 볼 수 있죠. 행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rowNames 함수를 이용해서 행의 이름을 확인해 보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한번 이제 행렬을 추출해 보면은 아까랑 달리 행과 열에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할당이 돼 있으면 이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인덱싱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하고 부산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알라 그러면은 서울하고 부산 사이의 거리는 서울과 부산이 만나는 요 셀 값이죠. 그래서 서울행과 부산열이 만나는 곳의 값을 추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행을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부산열을 또 이렇게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서울행과 부산열이 만나는 값 331km. 이것이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입니다. 그 다음 서울로부터 모든 도시 간의 거리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ct.distance matrix 이 행렬에다가 인덱싱을 주는데 서울로부터 모든 도시 간의 거리니까 행을 다 비워놓고요. 열에다가 서울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서울열에 있는 모든 값이 다 추출이 되죠. 이 얘기는 서울로부터 부산, 대구, 광주, 전주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모두 추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서울로부터 부산, 대구, 광주, 전주까지의 거리를 모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및 광주, 그러니까 서울 및 광주하고 나머지 도시들 간의 거리를 추출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입력을 주면 되겠죠. 매트릭스 행렬의 인덱싱을 서울 및 광주, 그러니까 서울하고 광주, 서울행과 광주행, 서울행과 광주행 두 개 행을 선택을 하고 열은 모조리 선택을 하고, 그러면 서울부터 나머지 도시 간의 거리, 그 다음에 광주부터 나머지 도시 간의 거리를 보여주는 두 개의 행과 네 개의 열을 갖는 이러한 행렬이 추출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행렬로부터 우리가 인덱싱하는 방법은 숫자를 이용해서 인덱싱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요. 행렬에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을 이용해서 또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행과 열을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행렬 인덱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렬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은 기본적으로 벡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렬 데이터에 대한 연산은 벡터 연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간단한 행렬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x라는 이름으로 만들 건데요.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해서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행렬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mtx는 이런 식의 모습의 행렬이 되겠죠. 이 행렬에다가 사칙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숫자를 갖는, 즉 스칼라와 행렬 간의 연산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숫자 2를 행렬에 더하면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숫자 1이 그 행렬의 각각의 셀에 1씩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각각의 셀에 1이 반복 재사용이 돼서 6개의 그 셀 값에 대해서 1씩 더해진 그러한 새로운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죠. 행렬의 각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뺄셈이 이루어지고요.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렬의 각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곱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눗셈도 마찬가지겠죠. 행렬의 그 각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눗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렬과 행렬 간의 그런 사칙 연산도 물론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이름에다가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행렬을 만들고요. B에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B라는 변수에다가 6부터 1로 끝나는 수치들을 가지고 다시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A에는 이런 행렬이 들어가 있고 B에는 이런 행렬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두 개의 행렬 한번 더해 볼까요? 두 개의 행렬을 한번 더해 보면은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행렬을 더하면은 지금 셀 값끼리 더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응되는 셀 값끼리 1대1로 사칙 연산 덧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행렬에 1하고 두 번째 행렬에 6이 더해져서 새로운 행렬의 원소 7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첫 번째 행렬에 2와 두 번째 행렬에 5가 더해져서 새로운 행렬의 원소 7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렬 간의 그 사칙 연산도
두 행렬에 대응되는 원소끼리 연산이 수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뺄셈도 대응되는 그 원소끼리 뺄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셈도 대응되는 원소끼리 곱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행렬에 대응되는 원소끼리 나눗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사칙연산이 되려고 그러면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모습의 행렬과 행렬 간의 사칙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두 행렬의 차원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다르다. C라는 행렬을 만들어 볼까요? C라는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6, 5, 4, 3, 2, 1로 이루어진 수치를 가지고 행의 개수가 3개고 열의 개수가 2개인 이런 행렬을 만들어 보면 C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여기다가 요 A라는 이런 형태의 행렬을 한번 더해보면 A에다가 C를 한번 더해보면은 A는 2 곱하기 3의 행렬이고 C는 3 곱하기 2의 행렬이기 때문에 그 행렬에 대응되는 원소끼리 1대1로 좀 덧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행렬과 행렬 간의 사칙연산을 하려고 그러면 두 행렬의 차원이 서로 일치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앞에 했던 그 사칙연산 중에서요, 요 곱셈 A 곱하기 B라는 요 곱셈의 사칙연산은 행렬에 대응되는 원소끼리 곱하는 건데 이런 사칙연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렬 곱셈의 연산 방식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곱셈 연산자인 곱하기를 행렬에 사용하면은 일반적인 행렬 곱셈이 아니라 행렬의 각 원소 간의 곱셈을 수행을 합니다.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행렬 곱셈을 수행하려면은 요 곱하기 연산자가 아니라요,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 연산자, 그러니까 곱하기를 퍼센트로 감싼 이런 연산자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곱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그 행렬곱을 계산할 수가 있죠. 물론 이런 행렬곱을 하려고 그러면 두 행렬의 차원이 행렬곱셈을 위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행렬곱셈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행렬의 열의 개수하고 두 번째 행렬의 행의 개수가 서로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그 행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시 A라는 이름으로 행렬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이름으로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행렬을 만듭니다. 그럼 A에는 이러한 행렬이 들어가 있겠죠. 이러한 행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 A하고 지금 행렬곱을 해보려고 그래요. 행렬곱을 해서 B라는 행렬과 행렬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행렬곱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의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행렬이 A이기 때문에 A의 열의 개수가 지금 3개 있죠. 열이 3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B라는 행렬이 A하고 곱해지려고 그러면은 B라는 행렬은 행의 개수가 3이어야 돼요. 그래서 곱할 수 있는 B라는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곱할 수 있는 B라는 행렬은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갖고 만든다고 했을 때 3 곱하기 2 이런 형태의 행렬이 이어지만 A와 B가 곱셈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2 곱하기 3 행렬이고 B는 3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A와 B 간의 행렬곱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행의 원소들하고 두 번째에 있는 그 행렬의 열의 원소들이 곱해져 갖고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3 이런 그 연산을 해서 이 행렬곱의 결과의 첫 번째 셀의 값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의 행렬과 3 곱하기 2의 행렬이 서로 행렬곱이 이루어지면 2 곱하기 2의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뭐 C라는 행렬을 제가 하나 만들어 갖고 C라는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라는 행렬은 제가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가지고요. 일부러 2하고 3 그러니까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와
A라는 행렬을 곱하면은 행렬 곱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행렬 곱을 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적합한 인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행렬 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렬 곱을 하기 위해서는 요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데 수학에서 그 얘기하는 행렬 곱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 개수와 열의 개수는 서로 일치를 해야만 됩니다. 자, 벡터와 행렬 곱을 할 때는 벡터는 행렬은 아니죠. 벡터는 행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렬 곱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행렬과 벡터를. 벡터가 행렬 곱이 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와 행렬 곱셈 수행 시에는 벡터는 곱셈이 가능한 행렬 형식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자동으로 행렬 형식으로 변환이 이루어지더라도 행렬 곱셈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또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그 행렬 한번 만들어 볼까요? mtx란 이름 하에서 제가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두 개의 행과 세 개의 열을 갖는 행렬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mtx는 이런 모습 행렬이 들어가 있겠죠. 요 mtx에다가 벡터와의 행렬 곱을 한번 해볼 거예요. 벡터와의 행렬 곱. 그래서 1부터 3까지의 수치 벡터. 그래서 요거는 1, 2, 3이 들어가는 벡터죠. 요 1, 2, 3이 들어가 있는 벡터와 요 행렬 간의 곱셈을 하려 그러면 뒤에 게 비록 벡터긴 하지만은 아래에서는 이렇게 행렬 곱을 하기 위한 적합한 형태로 벡터를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렬 mtx가 열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여기 1, 2, 3이라는 요 벡터는 행의 개수가 3인 그러한 그 행렬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 갖고 얘는 이런 식으로 그 행렬 곱을 정상적으로 해주죠. 근데 벡터와 행렬 간의 그 행렬 곱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아무리 벡터를 변환을 해도 행렬 곱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차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도저히 행렬 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mtx라는 행렬이 지금 열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얘랑 곱해지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행렬은 그 행의 개수가 3이어야 돼요. 근데 1, 2, 요 두 개의 숫자를 갖는 벡터를 가지고는 행의 개수가 3인 그런 행렬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와 행렬 간의 행렬 곱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렬 곱셈을 하기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이제 이걸 앞으로 놓고 행렬 곱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차원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요 mtx와의 행렬 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와 행렬 간의 행렬 곱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과 벡터 간의 산술 연산에도 일반적인 벡터 연산이 적용이 됩니다. 차원이 일치할 필요는 없고 행렬의 원소의 개수와 벡터의 원소의 개수가 다르면은 재사용 규칙에 의해서 벡터의 원소들이 반복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 행렬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mtx라는 행렬을 만들어서 mtx에는 지금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가진 2x3의 행렬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한번 덧셈을 해보면은 mtx에다가 아까는 숫자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 1이 아니라 1부터 3까지의 벡터를 더합니다. 1부터 3까지 벡터. 그럼 1부터 3까지의 벡터가 벡터 연산 방식을 따라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3까지의 숫자가 더해졌는데 어떻게 더해졌냐면은 행렬의 그 열의 방향을 따라서 더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 1에다가 벡터의 1이 더해져서 2라는 값이 만들어졌고요. 요 2에다가 벡터의 2가 더해져서 4가 만들어졌고요. 그럼 요 3에다가 벡터의 3이 더해져서 6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벡터의 개수를 다 소진했죠. 그러면 우리 벡터 연산에서 재사용 규칙이 적용이 되죠. 이럴 경우에. 그러면 다시
1, 2, 3이 재활용이 됩니다. 그럼 다시 1이 요 4에다가 1이 더해져서 5가 만들어지고요. 요 5에다가 2가 더해져서 7이 만들어지고 요 6에 3이 더해져서 9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행렬과 벡터 간의 연산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벡터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적용이 되고,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이 열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행렬의 열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렬의 행과 열에 대한 합이나 평균을 알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뭐 row sums라는 함수, row sums라는 함수는 행의 합을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cal sums라는 함수는 열의 합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low means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행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cal means라는 함수는 열의 평균을 구해주고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그 mtx란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행의 합을 한번 구해보겠다. 그러면 row sums에다가 이렇게 행렬을 주게 되면은 행렬의 행의 합을 이렇게 계산해서 벡터로 돌려주게 됩니다. 첫 번째 행을 다 더하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하게 되면은 9가 되고, 두 번째 행을 다 더하면 2 더하기 4 더하기 6 하면 12가 되니까 이 두 개의 값을 벡터 형식으로 전달을 해주죠. 칼럼의 합을 구하려면 row sums 함수에다 이렇게 행렬을 인수로 주게 되면 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고요. 행의 값들을 다 더해서 그 개수, 열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행의 평균이 구해지죠. row means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럼별로 우리가 그 합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cal means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칼럼별로 이렇게 그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행렬 작업을 할 때 이제 전치 행렬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 행렬은 원래 행렬의 행이 열이 되고 열이 행으로 되는 그런 행과 열을 바꿔서 만들어진 행렬을 우리가 전치 행렬이라 그러죠. 그 전치 행렬을 만드는 함수가 이제 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그 mtx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이 행렬을 t 함수를 이용해서 전치를 시키면은 다시 말해서 행과 열을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행이 열이 되고 열이 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도 전치 행렬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에 대해서도 t 함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은 그 열의 방향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열의 방향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t 함수는 인수로 주는 벡터를 하나의 열을 갖는 행렬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벡터 1부터 5까지 이런 벡터가 있으면은 그냥 이건 벡터죠. 그런데 이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행렬을 만들겠다고 할 때는 얘를 행렬로 일단 취급을 해야 돼요. 행렬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행렬로 취급을 하냐면은 열의 방향으로 만들어진 행렬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열을 갖는 행렬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부터 5까지의 숫자 벡터를 전체 행렬을 시켜주게 되면 1부터 5까지의 벡터가 전체 행렬 함수로 t 함수로 들어갈 때 하나의 열을 갖는 행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걔를 전치를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행을 갖는 행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열의 행렬에서 이제 행의 행렬로 변환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벡터를 전체 행렬로 변환할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 mtx란 그 행렬에서 제가 한번 두 번째 행만을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만을 추출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첫 번째 콤마 왼쪽에다가 추출하고자 하는 행의 인덱스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열을 추출할 거기 때문에 열에 해당되는 인덱스는 비워두게 되면은 이거는 두 번째 행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서 하나의 행만을 추출하게 되면은 행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벡터가 이렇게 나오죠.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가 발생한 나타난 벡터를 전치를 시켜주게 되면은 트랜스포즈 함수 t 함수를 이용해서 전치 행렬을 만들게 되면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벡터를 전치를 시킬 때 이 벡터는 하나의 열을 갖는 행렬로 취급이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요 MTX 인덱싱한 요 결과도 벡터로 나오긴 했지만은 이 트랜스포즈 T 함수에 적용이 될 때는 하나의 열을 갖는 행렬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얘를 전치를 시키면은 하나의 행을 갖는 행렬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이 행렬에서 이렇게 하나의 행을 내가 추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행을 추출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치를 시키면은 마치 하나의 열을 갖는 행렬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행을 추출했긴 하지만은 그거를 트랜스포즈에서 전치를 시켜도 역시 이렇게 하나의 행을 갖는 행렬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벡터를 전체 행렬로 변환할 때 특히 행렬에서 특정 행이나 열을 추출해서 그거를 전체 행렬로 바꿀 때는 우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일반화된 데이터 형식을 우리는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배열은 차원을 속성으로 갖는 벡터라고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벡터와 행렬은 배열의 한 특별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벡터는 하나의 차원을 가지며 행렬은 두 개의 차원을 갖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열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 개 이상의 차원을 갖는 데이터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배열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을 생성할 때처럼 벡터에다가 차원을 부여해서 배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부터 24까지의 숫자를 갖는 A라는 벡터를 만들고 이 A라는 벡터에다 차원을 부여해서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원을 부여하는 함수는 di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dim이라는 함수에 A라는 벡터를 인수로 주고요. 여기다가 차원을 부여를 하죠. 예를 들면 3, 4, 2 이렇게 차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3, 4, 2 이렇게 차원을 부여하게 되면은 3 곱하기 4 곱하기 2의 크기를 갖는 3차원 배열을 생성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을 해보고 A를 한번 내용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물이 나오죠. 그래서 배열은 이와 같은 이제 모양을 갖습니다. 세 개의 차원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3차원 구조를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 한 번에 보여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3차원 구조를 한 단면씩 출력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2의 크기를 갖는 3차원 배열은 세 개의 행과 그다음에 네 개의 열을 갖는 이게 네 개의 열이죠. 네 개의 열을 갖는 두 개의 테이블이란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2를 얘기를 할 때 앞에 3은 우리가 보통 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에 있는 4는 우리가 보통 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에 있는 요 2는 우리가 보통 이제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벡터에다가 이제 차원을 부여해서 그 배열을 만들 수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배열을 만드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array라는 함수인데요. arra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array라는 함수에 만들고자 하는 그 데이터 벡터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1부터 12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내가 배열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차원을 지정을 합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차원을 갖는 그러한 배열을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차원을 지정하게 되면은 1부터 12까지 숫자를 가지고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차원을 갖는 이런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저 1부터 12까지의 숫자가 배열에 채워지는 순서입니다. 1부터 12까지 숫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볼까요? 처음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첫 번째 테이블에 채워졌습니다. 채워지는 순서는 일반적인 행렬에서와 마찬가지로 열의 방향으로 채워졌죠.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열의 방향으로 첫 번째 테이블을 일단 채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7부터 12까지 남은 숫자를 가지고 두 번째 테이블을 또 열의 방향으로 채웁니다.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열은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배열로부터 그 특정 값을
추출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배열 인덱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열로부터 값을 추출하는 방법. 특정 값을 추출할 수도 있고, 뭐 특정 행을 추출할 수도 있고, 특정 열을 추출할 수도 있고, 특정 테이블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로부터 값을 추출하는 방법은 행렬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대괄호 안에다가 추출하고 싶은 위치의 인덱스를 쉼표로 구분해서 인수로 제공하면 됩니다. 행렬이라고 다른 점은 차원이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를 3개를 줄 수 있다는 게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배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만들었던 이 배열을 제가 ARY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ARY를 보시면 이런 식의 배열이 출력이 되죠. 그러면 인덱싱을 한번 해볼게요. ARY에서 예를 들면 1, 3, 2 이렇게 대괄호 안에 인덱스 번호를 주게 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을 가져오는 건데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두 번째 테이블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이블에서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이 만나는 값,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이 만나는 값 11이죠. 그래서 요 그 배열 인덱싱의 처리 결과는 11이라는 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 인덱스를 비워놓게 되면 그 해당 차원의 모든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ARY라는 배열에서 인덱스를 줄 때 첫 번째를 비워두고 1, 2 이렇게 주게 되면은 첫 번째를 비워뒀기 때문에 모든 행을 가져오는 거죠. 모든 행을 가져오고 첫 번째 열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테이블에서 모든 행을 가져오는데 두 번째 테이블에서 모든 행을 가져오는데 첫 번째 열에 해당되는 모든 행을 가져와라. 그럼 여기서는 두 번째 테이블에서 모든 행인데 첫 번째 열에 해당되는 모든 행이니까 7하고 8이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7과 8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배열, 그러니까 차원이 무려 3개나 되는 배열에서 어떤 값을 추출했는데 그 출력된 결과가 벡터로 나왔죠. 2차원의 행렬도 아니고 3차원의 배열도 아닌 1차원 구조의 벡터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R은 가능하면 차원의 수를 줄여갖고 객체를 단순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출력된 결과가 이처럼 이제 하나의 행 또는 열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면은 R은 원래의 배열 형식을 유지하지 않고요. 가능한 차원을 줄여갖고 차원을 제거해서 1차원의 벡터 형식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3개의 차원을 갖는 배열로부터 내가 값을 가져왔지만은 그것은 배열이 아니라 이렇게 벡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열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배열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추출을 할 때 인수를 줄 때 하나 더 주면 됩니다. drop equal false 라는 인수를 주게 되면은 원래의 배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값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3차원이 다 지금 보여주죠. 첫 번째 테이블에서 이렇게 두 개의 행과 하나 열을 갖는 행렬 형식이 담겨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추출이 됩니다. 차원을 이제 가능한 줄이려는 아래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출력된 결과가 두 개의 차원만 필요하면은 R은 굳이 3차원 배열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요. 2차원의 행렬로 만듭니다. 지금처럼 한 개의 차원만 필요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벡터로 출력을 하고요. 두 개의 차원만 필요하면 두 개의 차원의 행렬로 표현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인덱스를 한번 줘볼까요? ARY 인덱스에서 두 번째 행만을 이렇게 추출합니다. 두 번째 행만을.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차원은 다 비워놔요. 그러면은 모든 열을 가져오고 모든 테이블을 가져오는데 두 번째 행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와라. 그러면 첫 번째 테이블에서 두 번째 행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에서 또 두 번째 행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2, 4, 6, 80, 12 이 값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지 볼까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3개의 행과 2개의 열을 갖는 행렬로 추출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2개의 행으로부터 값을 가져왔는데
그 두 개의 행을 구성하는 값들 2, 4, 6과 80, 12가 내가 추출한 결과에는 행이 아니라 열로 들어가 있죠. 2, 4, 6이 하나의 열을 구성하고 80, 12가 또 열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R이 어떤 그 행이나 열을 추출할 때 차원이 이렇게 축소되면서 원래의 행과 열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요. R에 의해서 행과 열이 새롭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